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주 라디오 상담실 건강 상담에서 골치 아프다라는 표현을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이나 골치 아픈 일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 참 많다고 합니다. 거의 내가 바꿀 수 없거나 아니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걱정한다고 하는데요. 걱정거리 좀 묻어두고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요. 네. 근데 지금 PD님이 말씀하시는 말 중에 네. 그 쓸데없는 걱정. 그러니까 네. 잠깐 생각나는 게 있어서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괜히 재벌 걱정해주고 연예인 걱정해서 네. 연예인이 뭐 집 사갖고 뭐 떨어졌는데 올랐는데 그거 걱정해주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왠지. 네, 네. 그다음에 뭐 재벌들 걱정해주고 네, 재벌들도 우리가 많이 걱정해주죠. 네. 그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죠. 네. 갑자기 그게 생각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서도 괜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네. 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걱정했던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주 개발하고 네.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것도 보면은 사실은 걱정거리가 많이 쌓여서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뭔가 거기 가면 이제 이 걱정을 덜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하지만 뭐 거기 가도 걱정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오히려 네. 고민이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빚도 훨씬 많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 우주로 나가고 막 팽창하고 그러면은 아마 고민도 아주 진짜 뭐 대단해질 것 같고 네. 괴로움도 대단해질 것 같고 오히려 뭐 수명이 뭐 늘 수도 있겠죠. 뭐 네. 500살, 1000살까지도 늘 수 있겠죠, 그죠? 네. 늘 수 있지만은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또 고통 속의 고통이네요. 그러니까요. 행복한 삶과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데요. 어떤 것이 진짜 행복한 건지, 네. 건강한 건지, 네.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지난주에 뭐 골치 아프다, 네, 거기까지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하신 분의 두통에 대해서 설명드리다가 네, 이제 일단은 알기 쉽게 동의보감에서 구분하는 정신기혈, 네, 신기혈정 이렇게 구분해서 먼저 혈의 문, 그다음에 기의 문, 그다음에 정신의 문,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다가 이제 뭐 골치 아프다 거기서 이제 끝났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두통을 머리뼈 해골, 네. 그냥 해골이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방송에서 해골이라고 그럼요. 해도. 네. 우리 국어국문학과 나오신 분이 인정하신 거니까. 해골 속과 네. 해골 박, 그다음에 박과 속을 연결하는 문. 네. 이렇게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골치 아프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해골 속이겠죠. 그죠? 네. 해골 속인데 그때 골치 아픈 걸 느끼는 거는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의식을 네. 프로이트가 얘기할 때 심층의식, 그다음에 네. 표층의식, 그다음에 그 사이의식 이렇게 네. 나누는데 그거를 이제 불교의 유식관에서는 그거를 이제 뭐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6식, 7식, 8식 이렇게 얘기해서 제일 표층의 의식을 이제 6식이라고 하는데 순서 말 그대로 6식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감각, 네. 감각을 통해서 들어가는
두통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육식과 관계된 거고요. 골치 아프다 할 때 그 골치 아픈 걸 느끼는 그 의식,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칠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잠재의식, 이 잠재의식은 우리가 분별하기도 힘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예방하기도 힘든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 지점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저 지난주에도 그 공황장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황장애 같은 것도 그 우리 스스로 그 공황장애라는 소설을 쓰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럼 네. 그 공황장애를 내가 그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은 이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그걸 잘 가려내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황장애나 이렇게 그 머리 그 해골 속에서 생기는 그 의식에 따른 그 두통을 치료가 왜 어려운가 하면은 사실은 그 골치 아픈 그 시작점, 네. 시점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그 장소도 그렇고 네.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치료하기가 사실은 예측하기도 힘들고, 네. 하지만 그거를 정확히 짚어내면은 치료하기가 쉬운데 그걸 누가 짚어내겠어요? 의사가? 아니면 아내가? 네. 본인이 그렇죠. 일단은 찾아가야 되는 거죠. 본인이 찾아야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그 만약에 공황장애나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면서 두통이 오고 이러신 분들은 네. 결국은 지금 기운을 가로막고 있는 것, 마음속에 환상이나 네. 번뇌나 이런 거를 키우다 보니까 네. 원래의 그 마음의 힘, 이게 많이 가려지고 억눌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그 나를 은폐시키는 번뇌나 그런 환상이나 관념 이런 거를 먼저 걷어내는 게 네.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네네. 그게 참 네.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말 같기도 한데 네네. 그런 부분은 스스로 사실은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상담을 통해서 네.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기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우리 그 관문,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들이 네네. 관문들을 우리 그 뭐 신기혈정 이렇게 나눠서 뭐 콧구멍 뭐 이런 식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네. 눈구멍, 귓구멍 뭐 이런 식으로 나눴듯이 일단은 그것부터 먼저 잘 살펴보고 네. 또 궁극적으로는 잘 단속하는 거. 말하자면 뭐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감각적 쾌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의식에 있어서는 뭐 어리석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거기서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거를 보는 데 있어서 네. 뭐 영화라든가 뭐 기타 등등 우리 머릿속을 좀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것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가려서 볼 줄 알아야 되듯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욕하는 것도 욕을 들어본 사람이 하지 욕을 생전 들어보지 못하는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네. 그런 식으로 좀 그 우리의 그 감각 기관을 먼저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의식의 그 어떤 네. 흐름, 그리고 그 의식의 그 어떤 문 이런 것도 잘 단속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 두통을 그 해골 안, 그 다음에 그 해골 밖, 그 다음에 그 사이의 문, 이렇게 이제 나눠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 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해골 속에서 네. 벌어질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을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 해골 밖과 속을 연결해주는 그런 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두통에 있어서는 그 이 질문자 분의 그 의문,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질문에 시달리시는 우리 PD님한테 네. 우리 머리통과 네. 우리 몸을 연결해주는 관문이 어디죠? 목이죠. 예, 그렇죠. 목이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 목이 뭔가 잘못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특히 해골 할 때는 이게 뼈를 얘기하는 건데 네. 우리 그 몸하고 해골하고 연결되는 그 뼈가 관문 중에 관문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뼈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목뼈. 목뼈가 그렇죠. 해골 하고 연결돼 있죠. 아, 직접 연결돼 있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그 지렛대처럼 네. 머리를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음. 그래서 이게 그 목뼈 제일 처음, 그러니까 머리 쪽에서 이렇게 볼 때 네. 바로 제일 처음 뼈가 그 환추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동그랗게 돼 있습니다. 아. 동그랗게 돼 있고 두 번째 목뼈가 그 축추, 우리 뭐 중심축 할 때 네. 축추라고 해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예. 그 끄트머리가 세워져 있어서 그 제1 목뼈하고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죠. 네. 맞물려 있으면서 우리 그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듯이 네. 그렇게 그 머리통, 해골을 받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몸에 관련된 몸으로 인한 머리에 생기는 두통의 주요 원인이 사실은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뼈 1번, 2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를 그 지구에서 지구 현상 중에서 그 통증을 옛날에 한번 제가 뭐 질문 드려본 적이 있는데 딱 맞추셨는데 작년에는 네. 그 통증 현상을 뭐라고 했었죠? 우리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거. 통증. 오늘은 못 맞히겠네요. 뭐였죠? 이렇게 1년 사이에 지진. 아, 지진이요. 네. 아, 통증 지진이죠. 네. 아이고 우리 저 피디님이 요새 고민이 좀 있으시다고 하시더니 지진이라는 게 네. 지진이라는 게 보면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축과 축이 그렇죠. 예, 서로 판과 판이 부딪혀가지고. 어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경추의 첫 번째, 두 번째 뼈 네. 환추와 축추가 네. 제가 볼 때는 그 지구와 비유하자면 그런 어떤 네. 판의 충돌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거랑 이제 합쳐져서 이제 머리뼈 그러니까 그 해골하고 네. 이렇게 또 서로 또 충돌하고 그러면서 그 인근에 있는 그 근막이라든가 네. 그 힘줄 같은 걸 또 자극하겠죠. 그러면서 아마 통증이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러면 지진으로 얘기하면은 그 축추와 환추 네. 이게 진원이 되는 거죠. 네. 지진의 발생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진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진앙. 네. 진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진의 중심부잖아, 그죠? 그렇죠. 그 지진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잖아, 우리가 지표면에서. 네. 그거는 되게 어떻게 우리가 느낀다고 생각 드시나요? 어느 부위에서? 만약에 그 지진의 원인, 진원이 요 밑에 있어. 네. 그러면 저쪽 옆에서 느끼는가요? 가까이서 느끼죠. 그렇죠. 네. 제일 수직으로, 그죠? 네. 수직으로 올라가서 거기를 우리가 진앙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이 해골을 보면은 결국은 이 축추와 환추가 움직일 때 서로 이제 원래는 부드럽게 서로 만나는 건데 네. 이게 충돌적으로 만나면서 이렇게 두통을 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왼쪽으로 가다가 이게 충돌 현상이 오면은
우리 그 해골에서는 어디 쪽에서 느낄까요? 그 진원 말고 그러니까 진앙으로 네. 표현하면은 왼쪽에서 수직으로 어디 가서 수직으로 어디로 올라갈까요? 좌뇌.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일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충돌되면은 네. 오른쪽으로. 반대쪽으로 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PD님 만약에 목 이렇게 뒤를 만졌는데 왼쪽이 좀 뭉쳤어. 네. 왼쪽이 뭉치고 뭔가 좀 잘 회전이 안 돼. 네. 그러면은 이쪽 오른쪽. 오른쪽 그 두피 네. 밑에 있는 그 골 쪽으로 전달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가 진앙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은 머리가 아주 뭐라 하죠? 망치로 두드려 맞은 듯이 네. 아니면 뭐가 끊어지듯이 통증이 있다. 심한 통증.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건 저거거든요. 혹시 혈관이 터졌나? 그렇죠. 뇌출혈이 아닌가?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그렇게 막 망치로 두드려 맞듯이 막 지속적으로 막 오래 가기가 힘들고요. 네. 오래 가기 힘들고 물론 뭐 그렇게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죠. 전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어쨌든 그런 그 고래 충격 그렇게 느끼는 경우는 아마 이런 그 네. 몸으로부터 그 해골에 연결되는 그 부위에 어떤 충돌로 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진으로 이제 더 이제 표현을 부과해 보자면 그 지진에는 이제 여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그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 환추와 축추에서 그 두통의 원인이 이제 시작됐다면 여진은 뒷목으로 이렇게 쭉 퍼지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목이 좀 뻣뻣해지거나, 목이 뻣뻣해지거나 이쪽 뒤쪽 머리 쪽으로 목 가까운 쪽으로 자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때 뒷목만 뻣뻣해지면서 되는 거는 혈압이 올라가서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예. 혈액 순환이 막혀서 그런 경우가 많고 좀 약간 양상이 좀 다르겠죠. 그 네. 통증에 따라서. 네네. 그렇군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계속해서 두통에 관한 이야기 마무리하겠는데요. 조동진 님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시 부르는 노래 함께 하시고요. 이어집니다. 자 바람은
그 순간은 또다시 시작인데 마지막 그 순간은 또다시 시작인데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두통에 대해서 이렇게 2주 동안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뼈까지 들어가서 설명해 주시는 건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대단히 깊이 있게 그 근본적인 치료부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해골 네. 속과 그다음에 그 해골과 몸을 연결하는 그 관문 네. 그것까지 이제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골 밖에서 네. 생기는 두통 아. 말 그대로 그 두피죠 두피 네. 해골 바뀌니까 거기서 생기는 두통은 사실은 치료도 쉽고 네. 원인도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넣습니다. 근데 네. 해골 바깥에서 네. 두피에서 나오는 두통이 네. 어떤 게 있나요? 궁금한데. 그거는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네.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자세입니다. 자세. 아, 자세요? 그렇죠. 네. 특히 좌우가 네. 안 맞을 때. 그래서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그 가슴이 네. 웅크러져 있고요. 네. 그걸 이제 뭐 정형외과적인 표현으로 뭐 라운드 숄더. 그래서 네. 굽은 어깨. 네. 그 다음에 좌우가 어깨의 좌우가 안 맞는 거. 좌우 불균형.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렇고 네. 우리가 뭐 목의 그 뭐라 그러죠? 목의 근력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깨의 근력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무거운 거, 아무리 네. 어려운 생각이라도 똑같이 양쪽에서 받치고 진행할 때는 사실은 통증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이 질문하신 분처럼 기운이 떨어진 분들은 조금 예외입니다만은 예. 보통의 분들은 그렇게 해서 통증이 발생하거나 뭐 하다못해 뭐 회전근개가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편두통이 생긴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네. 뭔가 좌우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전번에 말씀드린 그 공황장애 염려증으로 네. 이렇게 오신 분도 보면은 체형이 벌써 이렇게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예. 구부러져 있고 좌우도 안 맞고 그래서 두통도 있으시고 그랬던 경우인데 그래서 먼저 이 자세를 봐야 됩니다. 네. 그 자세를 보고 이게 해골 밖에서 생기는 그 단순한 두통인지 네. 이건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뭐라 하죠? 항변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나는 신경만 쓰면 머리가 아프다.
편두통이 온다. 네. 그거는 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리는 말씀은 당신이 만약에 신경을 쓸 때 네. 자세가 똑바른 사람 같으면은 편두통으로 오지 않고 다른 식으로 두통이 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신경을 쓰거나 우울하거나 위축될 때 뭔가 막 복잡한 생각을 할 때 네. 가슴을 당당하게 딱 펴고 하는 거 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습관적으로 벌써 등이 굽게 돼 있거든요. 굽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반복시킨다는 얘기죠. 네. 그 복잡한 생각이나 스트레스나 공황이나 이런 그거를 반복적으로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있으면은 또 발생하고 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생기는 두통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른 자세와 또 상황이라든지 일을 받아들일 때 좀 균형감 있게 또 당당하게 가슴 쫙 펴면서 그렇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또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연식 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연식보다 더 앞서는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 네. 그러니까 가슴 활짝 펴고 자기 등이 굽지 않았는지 좌우가 삐뚤지 않은지 보시고 호흡을 잘 하시고 가슴 펴고 심호흡 잘 하시고 목이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안 되게 그다음에 양쪽 날개뼈가 측만증이 안 오게 네. 그걸 한번 잘 보살펴 보시고 그다음에 비위 쪽으로 기운이 좀 자주 막히는 분은 아닌지 네. 그거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그 혈압이나 그 전번에 제가 기압으로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런 게 좀 떨어진 분 같으면은 걷는 운동이라든가 네. 심호흡하고 걷는 운동하고 그다음에 발바닥 마사지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일단은 그 먹는 음식보다 네. 아니면 어떤 약물보다 뭐 한약이라도 네. 그런 거보다 먼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물은 뭐 쉽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디 가까운 뭐 병원이나 한의원 가서 네. 거기에 처방받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일단 이거부터 먼저 잘 지키시고 그렇게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